안녕하세요. 요즘은 저희 병원에 앞니 때문에 재치료를 하신다던가, 앞니가 깨져서 오신다던가, 아니면 앞니가 변색이 돼서 오셨다던가, 아니면 앞니가 틀어져서 교정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던가, 뭔가 이런 앞니가 아무래도 보이는 데기 때문에 사람들이 웃을 때 뭔가 이렇게 가지런한 치아가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서 아니면 누래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니 치료는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하시는 게 좋죠. 왜냐면 사회생활을 할 때 생각보다 치아가 웃을 때나 아니면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니가 변색이 됐거나 아니면 앞니가 삐뚤어졌거나 아니면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앞니 치료를 잘하는 병원을 찾으시면 생각보다 쉽게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치료를 받았었는데 앞니가 계속 까매지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항상 좌우 대칭이 안 맞으면 이게 튀거든요. 그래서 그 좌우 대칭 한쪽만 계속 까매지는 그게 스트레스 받아서 저희 병원에 오신 분이신데, 앞니 변색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이 영상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치료한 앞니가 어두워졌어요. 예전에 아마 치료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오래전에 다쳐가지고 위 앞니 신경 치료를 했는데 그 치아가 검게 변했어요. 이거 떻게 해야 되죠? 라고 오셨는데 이 환자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죠.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맨 처음 오셨을 때 이 치아가 보니까 이제 항상 치아도 그렇고 이렇게 좌우 대칭적으로 보면 좋아요. 원래 이 치아도 이래야 되겠죠. 색깔도 이렇고 모양도 이 치아랑 똑같으면 가장 심미적으로 괜찮겠죠. 20대 초반의 남자분이신데 20대가 보통은 청소년기 때는 별로 심미에 관심도 없어요. 왜냐면 공부하기 바쁘고 놀기 바쁘고 해서. 하지만 2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성에게 뭔가 관심도 생기고 심미적으로 내가 꾸미고 싶고 옷도 좋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치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이제 관심이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동안에 신경 쓰였던 치아를 갖다가 치료를 하고 싶다고 오셨어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 봤더니 뿌리 끝에 막 염증이 막 그렇게 있거나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이게 과거에 어렸을 때 치료를 한 사람들을 보면 이게 조금 신경관이 넓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뿌리가 성장을 할 때도 보통 이제 길이 성장을 하지만 길이가 점점 길어지면서 길이 성장도 되지만 실제로 이 두께 성장도 어떻게 보면 성숙이 되는 단계에서 길이 성장이 다 완료가 되고 두께가 점점 두꺼워져서 어떻게 보면 파절 저항성이나 그런 게 늘어나야 되는데 어렸을 때 치료한 친구들 보면 신경이나 혈관을 제거했기 때문에 여기가 두께가 성장이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좀 얇아서 깨질 확률이 있는데 이 환자분 자기가 여기가 이제 좀 예전에 다쳐가지고 신경치료했기 때문에 앞니로 뭐 뜯어 드시거나 앞니를 뭐 부딪히거나 뭐 그런 거를 최대한 본인이 피하셨기 때문에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변색이 될 때 보통 원인은 뭐냐? 저희가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보통은 세균 유입이 다시 되는 거예요. 치아 머리 쪽을 갖다가 보통 이제 보강제, 뭐 레진이나 이런 걸 갖다 코어를 해주고 아니면 크라운을 씌워주게 되는데 그런데 사이에 뭔가 틈새가 생기는 거죠. 틈이 생기면 이 크라운이랑 치아랑 접착한 접착제 계면의 틈이 생기건지 아니면 레진을 치아랑 접착한 그 접착 계면에 틈이 생기던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유입이 되게 되면 치아 머리 내부에 어두운 색의 세균 대사 산물이 축적이 돼서 까맣게 되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근관 충전제라고 하는 게 이제 거타포차 GP인데 이거를 갖다가 치아 머리 쪽까지 위치를 시키게 되면 근관 충전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치아랑 접착이 되는 재료가 아니에요. 접착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틈새가 이런 레진이나 보강제를 했을 때보다 당연히 틈이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미세 누출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변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잡아야 될 거는 뭐냐, 이 근관 충전제를 밑에까지 내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되겠죠. 이 치아는
치아의 뿌리 부분이 있고 머리 부분이 있죠. 여기 잇몸이 이렇게 해서 잇몸 위를 보이는데 여기는 본 레벨이에요. 치아 뼈가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 신경치료 마무리라는 것 자체가 근관 내부 여기에서 마무리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본 레벨에서 끊어주는 거를 좋아해요. 왜냐면 혹시라도 변색이 일어나더라도 변색은 충치랑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뿌리 쪽이 변색이 일어나는 건 심리적으로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 뼈 안에 있는 뿌리 쪽에서 일어나는 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충전재를 여기서 끊어주는 걸 좋아하는데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치아의 머리 부분까지 GP가 올라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재신경치료를 하는 게 맞고요. 이거를 그냥 단순히 끊어내주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미세 누출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 했던 거를 갖다 다 끄집어내서 다시 멸균을 시켜주고 다시 신경치료를 해서 여기서 끊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미 변색이 돼버린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이거를 실활치 미백을 하는 거예요. 실활치 미백이라고 하면 이제 이쪽 치아 한 개만 미백을 하는 거예요. 밝게 하는 약재를 넣어가지고 밝게 해주면 이렇게 색깔이 맞겠죠. 색깔이 맞춰주면 이거는 크라운 하지 않고 이쪽 부분을 갖다가 레진으로 접착을 잘 해주면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 치료 전 상태랑 저희 병원에서 치료 후 상태를 비교를 하게 되면 거타퍼차 재료가 굉장히 밑에서 끊어져 있고 여기 아래 깔린 거는 이제 글래스 아이언 오머라는 그 재료인데 이걸 깔고 미백 약재를 넣어야지 이걸 또 안 깔아주면 치근 외흡술할지 미백의 부작용이 항상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고 위에는 레진으로 보강제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은 좀 본인이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치아 자체가 두께가 얇기 때문에 파절에 대해서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불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렸을 때 치료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라운을 씌워주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두께 성장이 충분하고 파절 저항성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쪽도 충치가 없고 이쪽도 충치가 없는 경우에는 크라운을 굳이 안 해도 돼요. 앞니 같은 경우에는 그 전제 조건은 레진으로 이 뿌리 끝에서부터 잘 접착을 해줄 수 있는 술식을 할 수 있는 치과 의사여야지만이 되는 거고 이 위를 갖다 접착이 안 되는 겉타파차로 채운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또 부러지기도 하기 때문에 크라운을 안 하고 레진으로 마무리할 때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색깔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예쁘게 마무리가 된 케이스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게 좌우 대칭을 맞춰주려면 실은 EV도 약간의 레진을 해주면 좀 더 나을 거고 항상 사람의 몸은 원래의 치아 색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원래의 모양을 갖다가 복원을 해주기 위한 노력이 중요할 것 같고 치료의 포커스를 그렇게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워낙 좋아하셨죠. 뭐 앞니 하나가 너무 거뭇거뭇해서 입을 가리고 웃고 요즘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뭐 상대적으로 낫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뭐 자신 있게 웃을 수 있는데 이렇게 치료받으면 웃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니 변색 때문에 앞니 치료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DM 닥터꼬집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